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설명은 그 대출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적용했대 정부가 전반적으로 규제를 하는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상급지, 중급지, 하급지를 나누어서 규제를 할 수밖에 없는 시장 상황이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오늘 전반적인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까지 올 12월까지 여러분들 재테크 전략을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다라는 예상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6월 달에만 7천 건, 그리고 이제 7월 달에는 뭐 8천 건까지 늘어날 수 있어요. 7, 8천 건의 거래량이 늘어났는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하시면 되냐면 7천 건이 거래가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7천 건을 6월 달에만 팔은 거예요. 그 판 사람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매도인이라고 하죠. 이 매도인이 내가 부동산을 팔았어. 그럼 부동산을 판 사람은 또 뭘 살까? 그 큰 돈을 가지고 주식을 할까? 코인을 할까? 아니면 1번처럼 현금으로 들고 있어? 아니죠. 이분들이 매수인으로 전환한 거예요. 매수인으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뭘 부동산으로 갔더니 취득세나 여러 가지 보유세가 여러 채를 보유하면 안 된다고 정책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어떻게 해요? 신고가, 똘똘한 한 채를 매수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똘똘한 한 채는 계속 어떻게 돼요? 신고가를 찍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고가를 찍는 게 지금 아직까지는, 그래서 가격 상승폭을 보게 되면 신고가 엄청 뛰었다는 다 강남 3구, 송파 이런 데만 해당이 돼요. 마용성 뭐 이런 데만. 그렇죠. 그런데 요게 전반적으로 지금 번질까 안 번질까? 이런 거에 대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서울의 현 상황인 거죠. 전반적으로 번질 거다. 상승세가 지속될 거라는 조건에는 첫 번째가 전세가 상승한다. 하반기. 전세 상승 누구나 다 예측하는 거잖아요. 그럴 수밖에 그렇죠. 없죠. 임대차 4법, 네. 물량 부족 이것 때문에. 그다음에 월세가 너무 많이 뛰었잖아요. 그 전환율 때문에도 전세가 뛴다. 그다음에 공급 부족. 그다음에 세 번째가 9월부터 예상되는 금리 인하. 내년에 미국 금리가 최소 못해도 0.5에서 0.75로 낮아질 거다. 내년 초에. 그러니까 이런 어떤 금리 인하 때문에 벌써 우리나라 채권 금리가 낮아지고, 그 채권 금리가 영향을 미쳐서 대출 금리가 낮아지고, 대출 금리가 낮아지면 DSR도 늘어난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현재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2년 반 동안 거래를 아무것도 사지 않던 사람들이, 총알만 준비하고 있던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게 전부 다 실수요. 한 달에 7천 명씩 움직여. 근데 이게 7천 명한테 누가 집을 팔어. 그럼 판 사람은 다시 누가 돼요? 매도인인데 팔자마자 뭐로 바뀌어요? 매수인으로 바뀐다. 그러니까 또 매수인 새로 똘똘한 채를 사 또 신규가 들어온다. 그러니까 요게 상급지하고 중급지, 하급지에서 계속 앞으로 벌어질 일인 거예요. 이게 지금 서울의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다음에 이제 경기도 상황이에요. 그러면 수도권의 경기도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제 서울의 신축 아파트들 중에서 9억 이하가 실종되고 있어요. 이제 똘똘한 이제 신생아 대출 9억 이하 가능하죠? 네. 이게 아무리 양이 적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거래되는 양이 한 20%? 10몇 프로를 차지하고 있어요. 요 수요가 서울에 이제 더 이상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경기도로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기도에 신축이나 똘똘한 한 채를 갖고 있는 분들, 뭐 분당이라든지 노후도 특별법에 의한 선도지구라든지 이렇게 뭐 재건축이나 좀 학군이 좋은 지역들, 서울 접근성이 좋은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도도 뛰기 시작했다. 이거는 그렇게 될 거다가 아니고 이미 전조가 다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발빠른 전문가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예측을 하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상승 요인도 많잖아요, 경기도가. 그죠? GTX도 있죠. GTX 또. 그 반도체 클러스터, 네. 공인 쪽이라든지, 그 일산 같은 데는 뭐 그 방송문화 컬처밸리라든지, GTX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는 노선들도 계속해서 연장 노선들도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보면 경기도도 대장 지역이 있잖아요. 가장 비싼 지역들을 보게 되면 과천이라든지 그다음에 분당,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신규 아파트들이 많이 공급된 광명, 이런 곳들의 가격들이나 거래량들은 경기도 안에서도 가장 탑을 찍고 있는 지역들이에요. 이미 거기도 증상이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경기도에서도 아파트가 많은 지역들은 여러분 특징이 딱 보여지는 게, 처음에 아파트가 많이 생길 때는 공급이 너무 많잖아요. 네. 수요는 한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굉장히 낮아요. 근데 얘네들이 수요가 이제 다 찼어. 그럼 이제 그게 어떻게 되냐면 그 지역이 똘똘한 지역이 되어버리는 거야. 그렇죠. 아파트만 모여서 학군도 좋고, 환경도 그렇죠. 좋고, 애들 키우기 좋고, 거기에다 만약에 교통까지 갖춰지게 되면 그 지역이 새로운 과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지역들이 이제 광명이라든지 새로 이제 생기는 네. 지역들이 생기게 되니까 이런 지역들 위주로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도 이제 수요가 몰려갈 거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재건축은 어떻게 될까요? 그럼 재건축 가격은. 자, 재건축 가격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먼저 재건축이 지금 잘 진행이 전제로 안 되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준신축 아파트의 매매 가격이 하락해서 그래요. 그게 뭐냐면 14억 하던 준신축 아파트 가격이 최근에 11억으로 하락을 했어요.
이게 왜 재건축이 안 되냐? 재건축 아파트의 매매 가격이 6억이에요. 거기에 추가 부담금 최근에 많이 올랐잖아요. 예전에 3억 몇천 하던 게 1억 5천 뛰어서 이제 5억이란 말이에요. 그 추가 부담금 5억을 더했더니 내 돈이 11억이 들어가. 그런데 11억 내서 11억 아파트를 받아요. 이게 뭘 얘기해요? 재건축은 불가능하다. 3명 비춰주세요. 수익이 없어. 3명. 재건축은 아 그래요? 안 보여줘? 아 같이 좀 얼굴 나왔으면 싶은데. 아니 괜찮습니다. 예. 그래서 재건축은 왜냐면 제가 이거 방송한 동안 두 분 노는 것 같아서. 아니에요. 열심히 응원하고 있습니다. 자 재건축은 불가능. 그래서 아무 다른 일 못하게 해요. 물 마시고 자꾸 하품 못하게. 그래서 재건축은 이제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내 들어가는 돈이 11억인데 주변 시세가 11억이야. 이건 분양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인데 그래서 재건축 가능 조건이 뭐냐면 준신축 아파트. 지금 제일 많이 거래되는 준신축 아파트 11억짜리가 14억으로 상승을 해야지 재건축이 가능해요. 그래서 현재 중하급지들 그쪽에 아파트가 공급되려면 이 아파트 가격이 더 상승해야지 공급이 가능하다.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들 이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를 누가 알아야 되냐? 정부가 괜찮다고 하는 우리 박상호 국토부장관이 알아야 돼요. 그렇지. 서울의 아파트 재건축 재개발 지정만 하면 뭐해? 그러니까 안 돼요. 그럼 언제 돼? 가격 11억 하던 준신축이 14억이 돼야지 된다. 그리고 재개발 가격도 마찬가지예요. 재개발도 매매가가 5억인 빌라. 추가 부담금 최근에 많이 뛰어가지고 6억을 내야 돼요. 그럼 내 돈이 얼마 들어가? 11억. 똑같이 11억이 들어가요. 근데 준신축이 11억이야. 재개발 안 되죠. 그러면 재개발 가능하려면 이게 14억까지 뛴다는 전제 조건이 필요한 거죠. 이게. 그런데 지금 서울은 공급이 부족하잖아요. 네. 그죠? 이 공급이 많아져야지 전세 가격을 잡을 수가 있거든. 네네. 그 전세 가격이 잡으려면 아파트 가격 끌어올려야 돼. 그래야지 공급돼. 이게 가능 조건인 거예요. 재미난 거. 이거를 갖다가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 앞으로 정부의 정책 방향은 어떻게 흘러갈 거냐. 자, 다음 장 보게 되면 자, 정부의 정책 방향은 이제 상급지하고 급지에 따라서 나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부는 상급지하고 중하급지를 나눠서 봐야 되는데 이 상급지는 신고가를 찍고 있잖아요. 그렇죠. 신고가는 뭐냐면 준신축의 아파트 가격이 계속 뛰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재건축이 얘네들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신고가 때문에. 그래서 이 상급지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신축에 대한 매수를 규제를 해야 돼요. 이게 맞아요. 이 정책이. 그러면은 우리가 그동안 기다리던 투기죠. 이게 해제가 돼야 되잖아요. 네. 근데 해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규제를 묶을 수밖에 더 결국은 마용성까지 넓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상급지는 결국은 신축 매수를 규제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또 반대로 공급은 또 해줘야 돼요. 신축 아파트 매수를 규제하는 그렇죠. 거예요. 신축 아파트 매수 규제. 신축 아파트 매수 규제. 이 비아파트 가지고 계신 분들 오해하면 안 됩니다. 신축의 아파트 매수. 이거 빼먹었네 내가. 그리고 네. 재건축은 오히려 완화시켜줘야 돼요. 재건축 완화는 딱 하나밖에 없죠. 제초. 초과이익, 그죠. 재건 초과이익 환수를 완화시켜줄 수밖에 없는 그쪽으로 이제 정책 방향이 갈 거고 중하급지 같은 경우는 현재도 낮은 가격에 거래되잖아요. 네. 우리가 고점 대비했을 때 상급지들은 이미 100%가 넘어섰는데 중하급지들은 고점 대비 80%밖에 안 돼요. 이거를 끌어올려야 돼요. 그래서 재건축이 불가능하죠. 가격 상승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신축 가격을 상승시켜야 돼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러니까 집값을 잡기 위해서 일단은 신축 가격을 상승해야지 재건축이 가능해요. 경기도 같은 수도권은 옆에다가 신도시를 개발해서 공급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서울은 빈 땅이 없죠. 그러니까 공급이 부족하다고 해서 빈 땅에다 아파트를 지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오죽해서 쓰면 철로 위에다 집을 지으려고 했어요. 그렇죠. 근데 안 되잖아요. 철로 위에 집 짓는 게 안 돼.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기존에 빌라를 허물고 또는 기존에 아파트를 허물고 집을 지어야 되는데 이 11억밖에 안 가니까 조합원들이 해요? 안 하죠. 안 하죠. 그럼 언제 할까요? 14억 가격이 14억이 돼야지 내가 5억 가지고 추가부터 6억을 내서 2, 3억의 차익을 봐야지 재개발이 진행돼요. 왜냐면 지금 서울은 재개발 같은 경우 특히 대부분 다 빌라예요. 그럼 빌라에 있는 사람들 내가 많이 냈는데 아파트 수익이 없어. 할까요? 안 해요. 안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재건축 가능하려면 결국 뭐냐. 기존의 준신축 아파트 가격을 끌어올릴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서 하나 봐야 될 건 지금이 매수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왜? 앞으로 재건축 가능할 때까지 금액을 끌어올릴 거고 거기에 맞춰서 재건축 재개발들 그러니까 준신축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매수 특히 중하급지에 준신축은 지금 매수하기 너무 좋다라는 거죠. 왜? 그거를 금액을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정책.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까 노원구나 이런 것도 거래량이 많지 않아. 아직은 그래도 다른 데 상급지에 비해서 50%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이것들 거래량을 갖다가 상급지만큼 끌어올릴 때까지 정부가 정책을 밀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준식들 금액 가격을 현재 11억이잖아요. 네. 그죠? 강북이나 이런 데들. 우리가 기름 뉴타운도 그렇고. 네. 요 답심리도 지금 12억이에요. 네. 얘네들이 14억, 15억까지는 가게끔 밀어줘야지 그 옆에 동네가 재건축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자 앞으로 예상되는 시나리오입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자 공사비하고 추가 부담금이 급등해서 재개발 재건축이 현재 불가능해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이 공급 부족으로 흘러갔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서울의 공급이 지금 시급해요. 급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정부 정책적으로 중하급지의 준신축 아파트 가격을 상승을 유발을 일부러 해야 돼요. 그래야지 빠른 개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중하급지의 재개발 재건축이 가능해야지 서울의 공급 문제가 해결이 된다. 그러니까 상급지가 아무리 공급돼봤자 너무 비싼 아파트만 공급되는 거예요. 이거는 상대적으로 양극화, 이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이 사회적 문제를 더 일으켜요. 그러니까 차라리 조금 더 끌어올려서 서울의 중하급지의 가격이 많아지면 오히려 상급지 아파트 가격이 잡힐 거예요. 왜? 내 갈 데가 많아지니까. 근데 지금은 갈 데가 없어요. 어디? 새 아파트 어디 있어요? 다 상급지에 몰려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중하급지엔 새 아파트가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걔네들 가격 낮고, 그렇죠. 걔네들이 올라가야지 주변에 어차피 재개발 재건축도 아파트 공급되는데 7년, 10년이 걸려요. 근데 그래도 걔네들이 돼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심리적인 공급을 할 수 있거든요. 왜 재건축이 진행이 돼서 관리처분에 임박했어. 그러면 내가 지금은 아파트 못 들어가지만 3, 4년 후에 그 아파트 들어갈 수 있어. 그러면 사람들이 참을 수 있거든요. 안 사고. 그렇죠. 그래야 전세도 잡을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펼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정부의 정책 방향을 우리가 예측해서 앞으로 재테크 전략을 펼쳐야 되는데 첫 번째가 상급지를 규제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뭐 대출 규제가 됐건 뭐가 됐건 간에 상급지는 아마 제 예상대로 갈 겁니다. 규제하는 쪽으로 거의 이제 갈 거고 하급지는 어느 정도 이제 거래라든지 가격 상승에 대해서는 좀 약간 방관할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하죠. 비아파트의 공급을 유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 아파트 공급은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7년, 10년이 걸려요. 근데 비아파트는 2년, 3년이면 공급이 가능해요. 특히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오피스텔. 이 아파트를 분산시키는 거는 자 빌라는 아파트 실거주의 아파트 분산 대상이 아니에요. 빌라는 아파트를 이걸 재개발해서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투자 대상인 거지. 주로 글로 흘러가는 거지. 근데 오피스텔을 잔뜩 규제하니까 오피스텔 공급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아예 그냥 제로잖아요 지금. 제로죠. 근데 맞아요.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앞으로 공급을 정부가 아마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포상에 대한 어떤 그런 공급 대책을 내세울 수밖에 없다. 지금 역대 정부에서 무작정 어떤 공급 대책을 펼칠 때는 전세가가 폭등할 때거든요. 근데 이 전세가 폭등할 조짐이 지금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세가 폭등하면 결국은 가장 급하게 오피스텔 공급을 하기 위해서 결국은 모든 규제를 풀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인 거죠. 요 기준을 가지고 앞으로 저희가 좀 어떤 재테크 전략은 좀 펼쳐야 되지 않을까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 큰형님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부도 딜레마에 빠지네요. 그렇죠. 네. 이게 그 지역이 막 딱 선 긋듯이 여기는 상급지, 여기는 중하급지 딱 선이 그어져 있으면은 너무 딱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규제할 거야, 여기는 풀 거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중구난방으로 막 섞여 있고 이게 혼재돼 있고 막 겹쳐져 있고 교집합도 있고 이러니까 어떤 뭐 틈새 또 핀셋 정책이라는 걸 피기가 상당히 정치가 어렵고 또 이 국토부나 정부가 내놓는 정책은 서울이나 수도권에만 국한된 정책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국적으로 영향을 주다 보니까 지방과 서울, 대도시와 중소도시들이 각각 특징이 다르다 보니까 머리가 아플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울의 전세가나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공급을 유도해야 되고 공급을 유도하려고 그러면은 이게 지금 사람들이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들이 공급을 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들은 정부가 강제할 수 없잖아요. 네. 신도시 택지는 정부가 어떻게 보면 밀어붙일 수 있는데 그렇죠. 이 재개발 재건축은 내가 안 하면 그만인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럼 이 사람들을 하게끔 유도하려고 그러면은 다른 건 필요 없어요. 왜냐면 인건비를 정부에서 조정 못 하거든요. 그 공사비 급등을 어차피 조정 못 해요. 최근에 최저임금도 올라갔잖아요. 왜냐하면 이 공사비 급등의 80%는 인건비예요. 맞아요. 근데 인건비 한 번 오른 인건비는 안 떨어지거든요. 절대. 예, 그러니까 인건비 급등한 인건비를 어떻게 못해?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아파트 가격이 웬만큼 오르지 않으면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들은 움직일 생각이 없어요. 상급지는 달라요. 30억짜리 아파트의 공사비가 4억에서 6억으로 뛰었다고 해서 안 하진 않잖아요. 근데
우리 11억짜리 아파트는 공사비가 2억이 더 뛰면 못 하거든요. 왜 그러세요? 슬픈 현실. 네, 슬픈 현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중하급지를 공급 많이 하려고 그러면 결국 아파트 값을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이게 현실인 거죠. 더군다나 유동성도 엄청나게 풀렸잖아요. 현금도.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많이 발생하니까 또 뛸 수밖에 없는 거. 그러니까 전월세 사는 사람만 죽어나는 거예요. 집 안 갖고 있는 사람들만. 근데 이게 자본주의 현실인 거고. 예전에 여기 방배동에 한 7년 전에 빌라 투룸 신축이 한 2억 5천, 2억 6천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 동네 전세 가격이 3억 5천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엄청 떨어진 거죠. 떨어져서 그렇죠. 올랐다고 그러잖아요. 전세 5억까지 뛰었는데. 그렇죠. 전세가 5억, 6억, 뭐 5억까지 4억대에서 5억대까지 가.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은 불과 7년 사이에 매매 가격보다 전세 가격이 1억이나 더 높은 거예요. 이걸 세입자들이 앞으로도 지금 현재 전세나 월세를 계속 유지하시는 분들이 이걸 앞으로도 계속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매매가 2억대에서 지금 5억대로 가 있고, 매매 가격보다 높은 전세 가격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내가 집을 사서 그때 당시에 집을 뭐 대출을 1억을 끼든 5천을 끼든 산 사람들이 승리자일까? 아니면 내가 계속해서 앞으로 집값이 떨어질까를 바라보면서 임대로 머물렀던 사람이 승자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앞으로는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까지는 그렇다 쳐. 그럼 지금까지 추세가 앞으로도 이어질까? 절대로 변하지 않는 거는 지금 현재 시장의 화폐가 계속 풀리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통화량이 늘어난다는 거는 추세적으로 보면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통화량이 늘어나게 되면 화폐 가치는 떨어지게 되고 실물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가치의 변화가 없어도 볼펜이 1,000원 하는 게 1,500원 하게 되는 거야. 이게 기능이 좋아지거나 재질이 좋아진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가격은 올라가게 된다는 거죠. 그게 주택, 부동산도 마찬가지라는 걸 감안하신다면 언제 사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게 꽤 많은데요. 그냥 지금 당장 사시는 게 3년 뒤, 5년 뒤에 사는 것보다 100번, 1000번 잘한 선택이 될 것이고 이왕 선택할 거라면은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지는 발전하는 지역을 잘 선별한다면 지금이 기회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사드리는 지역은 그런 지역을 사드리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집값이 제일 많이 떨어졌을 때 제일 먼저 어디 사드렸어요? 강남부터 사드렸어요. 아마 그때 저희가 6개월 내내 여러분들 강남 노래했어요. 그때 여러분들 지독히 말 안 들었어요. 사라고 해도 10분 중에 한 분밖에 안 샀어요. 왜? 근데 나 이해를 해. 그때 네. 다 안 살 때니까. 네. 그리고 이제 거기가 되고 나니까 다 올라서 좋은 게 없었어. 네. 그럼 저희가 어디 사드렸어요? 성동구나 우리가 한강변이나 용산만 사드렸어요. 그죠? 네. 근데 거기 많이 사드렸어. 그러니까 어때? 물건이 어때요? 거의 다 없어졌어요. 없어지지. 좋은 것들이. 그러고 나니까 가격이 다 올랐고.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 지금 뭐 사드려요? 하급지나 중급지들 중에서도 상급지로 갈 수 있는 지역들 가격이 싼데 싼 게 가장 큰 호재잖아요. 그래서 가격 싼 것만 해드린 거예요. 그거 플러스해서 호재가 있는 지역을 지금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타이밍에 가장 좋은 걸 해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기회는 항상 있는 거예요. 단지 예전에 강남 살 거를 조금 더 뒤를 사는 거죠. 근데 저는 그 지역들도 충분히 나중에 상급지로 올라갈 수 있는 호재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지역 위주로 추천을 해드리고 그런 지역 위주로 저희가 세미나를 해드리는 겁니다. 자, 이번 주 세미나는 저희가 이제 마감이 됐고 여러분들 이제 다음 주 세미나 이제 예약을 받고 있으니까 저희는 항상 일주일 전에 미리 세미나 신청을 해주셔야 되고 이제 상담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보름 이상 대기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두 분이 상담을 하시는데 그래서 그것도 역시 같이 신청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